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 노무 전략 강의를 맡은 삼인지 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스타트업의 비전과 전략의 설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들은 직원이 한두 명일 땐 괜찮았는데 직원이 한 3명, 4명 되면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만들고자 하셨을 때 난 인사관리를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보통 처음에는 수익 모델이나 회사의 방향이나 컨셉 등에 좀 치중을 둬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재무나 회계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거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하고 예측이나 컨트롤이 가능한 반면에 인사관리라는 건 뚜렷하게 정량화 될 수가 없어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또 게다가 인사관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가 더 있죠. 사람이 들어가는 인적 영역이라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심리나 감정이 간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과 간여가 되어 있을수록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냐, 어떻게 인사관리를 해야 되냐, 또 급여는 얼마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대표님은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두셨나요? 왜 여쭤보냐면 학문적으로나 실제 사례를 보나 회사의 비전이나 전략, 미션들이 확고하게 세워졌을 때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잘 하시려면 회사의 비전 그리고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재가 되어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일단 비전과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란 굉장히 추상적이고 먼 미래의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결국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이 된 거긴 하지만 비전을 세우실 땐 이윤 창출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고객이 함께 상생하고 윈윈해야 회사와 고객은 물론 사회의 발전까지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설립한 목표는 당연히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윤 창출에만 국한된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면 절대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으신지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기업들은 다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회사의 비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다 보여요. 첫 번째는 회사의 미래, 두 번째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이게 기본적인 비전 설정의 원칙입니다. 이 회사는 미래에는 새로운 금융을 창조해서 그것으로 인해 고객에게 쉽고 편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워서 이 회사의 목표와 가치로 삼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비전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앞이 아니고 고객, 그리고 사회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사가 중심인 메시지는 지양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었지만 회사의 비전을 세우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들의 직관념까지 반영한 꿈으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들었을 때, 와, 나도 그렇구나. 나도 하고 싶다. 저리로 가면 맞는 길이겠구나 하는 그런 신념과 희망, 지향점이 보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실패한 비전과 효과적인 비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실패한 비전의 예시는 이런 겁니다. 모 회사에 지점의 현수막으로 걸려있던 비전인데요. 2030년에 매출 1000억을 달성하자. 그리고 영업이익 200억을 올리자. 보면은 가슴이 턱 막히죠.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윤만 창출하려고 만든 비전 같아요. 온전히 회사가 중심이 된 비전 설정이죠. 고객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성공적인 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제품을 이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시켜주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자. 이건 바로 애플의 비전이에요. 애플의 비전을 반영한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PT가 있죠. 유저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주자는 비전이 반영된 아이폰 3GS 출시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애플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스마트폰의 새로운 UX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비전을 실행했고, 그것이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스마트폰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리딩하는 최고의 회사가 되었죠. 이것이 성공적인 비전 설정이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또 더 들어볼게요. 전 세계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 어느 기업의 비전일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 비전에 맞추어서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전기차를 제조했고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익을 내지 못했던 회사가 흑자 경영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선슬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전과 나쁜 비전 설정의 예시를 통해서 회사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인사관리의 방향을 잘 설정하려면 비전이랑 그리고 전략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이번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전, 즉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설정해야겠죠.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듣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방법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전략을 설정하려면 이런 질문을 먼저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서고 싶은지, 이게 바로 비전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재의 상황입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지 뒤처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비전에 도달할 것인지, 이게 바로 전략이 되겠죠. 자, 2002년 월드컵의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월드컵 첫 승 16강 진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월드컵을 개최했던 국가들 중에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던 국가들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까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 감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죠. 근데 여기서 대단한 건 19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한테 0대5의 패배를 줬던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치욕적인 패배를 줬던 그 감독을 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히딩크가 한국에 오고 나서 얻은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평가전에서 한국이 그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체코와 프랑스랑 경기를 했는 날 각각 0대5로 패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감독 부임 초기에 피파 랭킹 10위 안에 드는 강팀이랑 연고부 상대했고 0대5로 지게 하는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히딩크가 그렇게 했는지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자, 히딩크는 본인이 원하는 평가전 기회를 무조건 제공해달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프랑스랑 체코랑 대결을 해서 0대5로 이겼지만 월드컵 한 달을 앞두고 잉글랜드랑 프랑스랑 다시 한번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그때 결과는 1대1 무승부 그리고 2대3 석패였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큰 성과였죠. 보통은 큰 대회를 앞두고 비교적 약체팀이랑 평가전을 거쳐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히딩크는 그 반대로 강팀과 상대를 해서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K리그 6개월 중단 그리고 해당 기간 국가대표 전원 합숙이었습니다. 선후배 사이에 있는 간극을 좀 좁히고 단단한 협동심을 만들어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룬 전략,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 신화였습니다. 1승과 16강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전략을 좀 잘 설정해서 4강 진출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예시로 전략적 의문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당시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을 유치했었고 다른 개최국들 중에 홈그라운드에서 16강에 실패한 사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 당시에 축구 상황이 어땠는가? 항상 차범근과 같은 국내 감독만 선출을 했었고 월드컵 시작 전에는 평이한 상대만 평가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서고 싶은가? 첫 승을 하고 싶고 16강에도 진출하고 싶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에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1승도 못 해본 축구 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해서 외국인 감독도 선임을 하고 강대국이랑 대결도 해보고 그리고 K리그를 중단해서 합숙하는 과정을 거쳐서 16강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확실한 비전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확실한 비전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어도 실패한 회사는 있지만 회사가 비전이 없는데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성공한 회사들은 모두 정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들의 사이트를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미션이라던가 비전이라던가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정확한 비전이나 전략을 설정을 해놔야 헤매지 않고 우리의 회사에게 맞는 인사 관리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실현해줄 인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